제시를 해드리는데요. 테마를 잡아라 순나리서치의 박인혁 팀장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투자자 입장에서 종목 선정을 하기가 쉬운 장이 언제 있었겠냐마는 최근 들어서는 더욱더 어렵다라는 이야기를 많이 하고 있거든요. 어떤 테마를 우리가 살펴봐야 될까요? 네, 일단 1월에는 올 한 해를 좀 꾸준히 볼 수 있는 그런 그 업종과 기업들을 소개를 시켜드리고 있는데요. 네. 올해 유망 투자 포인트 중에 하나, 시스템 반도체로 좀 잡아봤습니다. 네, 시스템 반도체요. 먼저 상황이 어떻습니까? 네, 지난 9일 라스베거스에서 세계 최대 가전 박람회죠. CES 2013이 열렸었습니다. 여기서 이제 삼성전자의 우남성 시스템 반도체 사업부 사장이 기조연설을 했는데요. 네. 삼성전자로서는 역대 세 번째였고요. 또 기존과는 달리 부품 사업부의 경영진이 처음으로 기조연설을 했기 때문에 일단 삼성전자의 부품 쪽도 굉장히 앞으로는 크게 각광을 받을 것이다. 그리고 위상이 달라지고 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일단 IT 강국으로 불리는 한국에서 그 위상을 만들어준 것은 반도체라는 데는 이견이 없으실 텐데요. 하지만 실상은 조금 달랐습니다. 왜냐하면 지금까지 삼성전자, 하이닉스 등의 기존 세계 반도체 1, 2위를 다투는 기업들이 반도체의 약 20%를 조금 넘는 메모리 반도체 분야에서만 선전했기 때문인데요. 네. 지금 메모리 반도체는 저장이 주로 목적입니다. 대체적으로 이에 따라서 대량 생산이 가능하고 품종은 소품종이죠. 하지만 비메모리 반도체는 정보의 연산, 제어, 그리고 정보 처리 기능 등 다기능, 멀티 기능을 수행해야 되고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메모리 반도체에 비해서 그 크기도 3배에서 4배 정도나 하는 그런 시장이거든요. 네. 특히 스마트폰이라든가 태블릿 PC, 그리고 스마트카 등 다기능 고성능의 휴대기기의 발달로 인해서 그 중요성이 더욱더 높아지고 있는 상황인데 이해를 잠깐 돕기 위해서 비메모리 반도체의 대표적인 기업은 인텔이라든가 퀄컴 잘들 아실 겁니다. 이런 그렇죠. 기업들이 있습니다. 이제 바야흐로 한국도 비메모리 반도체 점유율을 늘려가면서 명실공히 실질적인 반도체 강국으로 거듭나고 있다라고 평가해도 될 것 같습니다. 지난해 우리나라의 IT 무역 수지 역대 2위 수준을 기록했는데요. 이는 지난해 글로벌 경기가 굉장히 안 좋았다라는 점을 볼 때 굉장히 고무적인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따라서 이 실적을 견인한 것이 또 바로 시스템 반도체라는 데 의미가 있는 건데요. 기존 국내 시스템 반도체는 계속 만성 적자를 이루어던 계륵 분야였습니다. 하지만 이제 전반 어떻게 보면 좀 바뀌고 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지난 20일 삼성그룹 시스템 반도체 등 전자 설비 투자 규모가 올해 무려 50조 원에 달할 것이다라는 전망이 또 나왔습니다. 최근 예로는 지난해 12월에 약 한 달 전이죠. 삼성전자가 미국 오스틴 공장에 4조 2천억 원을 들여서 시스템 라인을 또 증설하기로 또 결정을 하기도 했습니다. 이에 따라서 올해는 지난해 좀 투자가 지연됐던 시스템 반도체 분야, 이 분야를 좀 눈여겨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메모리 반도체, 비메모리 반도체, 시스템 반도체를 말씀해 주셨는데 시스템 반도체라는 게 구체적으로 어떤 건가요? 네. 일단 시스템 반도체, 비메모리 반도체 용어를 갖다가 이렇게 나눠놨을 뿐이지 사실은 비메모리 반도체가 조금 더 큰 분야고요. 그 안에 시스템 반도체가 들어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 비메모리 반도체는 거의 시스템 반도체가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두 용어를 거의 동일하게 보셔도 될 것 같고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비메모리 반도체, 시스템 반도체는 정보의 처리라든가 연산 기능을 하기 때문에 주요 기능을 하는 그런 반도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렇다면 이와 관련해서 어떤 기업을 우리가 눈여겨보면 좋을까요? 네. 오늘 소개해 드릴 기업은 테크윙이라는 기업입니다. 네. 이 회사는 반도체 양품과 불량품을 등급별로 자동 분류하는 이런 후공정 검사 장비, 바로 반도체 테스트 핸들러를 생산하는 기업인데요. 상식적으로 볼 때 반도체는 매우 작은 칩에 굉장히 여러 가지 기능이 들어갑니다. 따라서 굉장히 설계가 복잡한데요. 이에 따라서 아주 작은 분량도 용납이 되지 않는 그런 구조죠. 따라서 테스트, 양품과 불량품을 구분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 핵심 장비가 바로 이 회사가 생산하는 핸들러라는 제품이고요. 글로벌 점유율 메모리 반도체 분야에서 50%에서 60%에 육박할 만큼 이 분야에서는 좀 독보적인 기술을 가진 그런 기업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반도체를 좀 테스트하는 부품을 만든다, 물건을 만든다, 우리가 이렇게 생각을 하면 되겠네요. 네, 맞습니다. 그렇다면 이와 관련해서 어떤 성장 모멘텀이 구체적으로 있는 건가요? 네, 테크행은 메모리 반도체
반도체용 핸들러 시장에서 뭐 SK 하이닉스, 샌디스크, 마이크론 등 주요 그 글로벌 고객사들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2010년부터는 스마트폰 그리고 태블릿 PC에 들어가는 모바일 D램, 낸드 플래시용 핸들러 제품의 매출이 급격하게 늘어나면서 회사가 굉장히 성장하고 있는데요. 여기에 신성장 동력으로 바로 이 비메모리용 테스트 핸들러 제품을 지금 현재 장착하고 있습니다. 이는 지난해 12월 국내 반도체 후공정 업체에 데모 장비를 처음으로 공급해서 이 부분의 성공적인 시장 진입이 이루어졌다라고 평가되고 있는데요. 현재 국내 비메모리 테스트 핸들러 시장은 일본이라든가 대만 등의 외국 업체들이 전부 독점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테크윙이 이 분야에 뛰어들므로 해서 이쪽의 국산화, 장비의 국산화가 이루어진다는 면도 굉장히 고무적인 일인데 네. 특히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삼성 등 국내 반도체 기업들의 비메모리 분야 공격적인 투자 올해 예정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이 비메모리 부분의 회사의 성장이 올해 실적을 견인할 것 같고요. 아이러니하게도 지난 월요일 97억 원 규모의 신주 인수권 부사채 BW라고 보통 부르는데 발행하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또 이 BW 발행한다 하면 회사에 자금은 들어오지만 또 시장에서는 좀 악재로 그렇죠. 좀 생각하는 경향이 있는데 바로 이 97억 전부 다 비메모리 반도체 분야에 투자할 것으로 또 알려졌죠. 따라서 주가는 현재 많이 빠진 상태지만 오히려 투자들에게는 좋은 기회가 될 수 있다라는 점을 또 관심 있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이런 걸 정말 좋은 기회로 생각을 하는지 BW 발행한다는 소식으로 주가가 잠시 하락을 했다가 오늘은 또 5%대로 상승을 하고 있거든요. 잘 지켜봐야 되겠습니다. 앞서서 이 비메모리 반도체, 시스템 반도체와 관련해서 가장 큰 이슈라고 할 수 있는 것이 삼성전자가 이쪽 부분에 많은 투자를 한다라는 점일 텐데요. 그렇다면 삼성전자용 매출이 많은가요, 이 회사는? 네, 뭐 그 부분도 이제 차차 설명을 드리겠고요. 예. 일단 투자 포인트, 다른 투자 포인트 먼저 조금 세 가지를 먼저 말씀드린 어떤 게 후에 있을까요? 이제 또 삼성전자 관련된 부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삼성전자양 매출이 없다는 것 바로 없다고요? 나오네요. 예. 네, 삼성전자양 매출이 없습니다. 삼성전자에 공격적인 투자를 하는데 삼성전자의 매출이 없다라는 것 어떻게 이게 투자 포인트냐? 어떻게 보면 투자를 오히려 안 해야 되는 부분이 아니냐라고 할 수 있겠는데 일단 생각에는 투자에는 역발상이 중요하다고 많이들 그러시죠. 일단 단가 인하의 압력이 비교적 강한 국내 업체들보다 글로벌 업체들의 매출 비중이 많기 때문에 이 부분이 강점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점을 또 한 예. 부분 볼 수 있고요. 또 두 번째는 지금 삼성전자는 인하우스 정책을 쓰고 있습니다. 자회사인 세크론이라는 기업이 바로 이 부분의 장비를 납품하고 있는데요. 기술력 부분에서 테크윙이 기술력이 더 있다라는 분석이 지배적입니다. 따라서 차후 삼성향 매출이 생길 가능성도 염두에 충분히 둘 수 있는 부분이라는 점 보셔야 될 것 같고요. 두 번째는 높은 영업이익률입니다. 보통 반도체 장비 업체들 PR이 영업이익률이 한 10% 나오기가 굉장히 힘들죠. 대부분 뭐 5%에서 6%, 7%이 정도 선에 머무르는데 이 기업은 영업이익률이 무려 20%에 육박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다시 말하면 그만큼 기술력이 있고 영업이익률이 많이 나오지만 이 기업의 부품을 써야 이 기업의 장비를 쓴다는 그런 말로 해석할 수 있겠죠. 기술력이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세 번째로는 지난해 어려운 환경에서도 불구하고 매출과 영업이익이 타 기업들에 비해서 많이 하락하지 않았다. 전년도 수준에서 약간 하락한 수준이다라는 점을 또 눈여겨봐야 될 것 같습니다. 대부분의 기업들 실적 악화로 인해서 주가까지 동반 하락을 했는데요. 뭐 테크임도 마찬가지입니다. 주가는 굉장히 많이 빠져 있는 상황이지만 주가가 빠진 것만큼 실적의 하락이 이루어지지 않았다. 즉 지금 가격 메리트가 생겼다. 이 점을 또 투자 메리트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삼성향 매출은 지금 없는 상황이지만 오히려 글로벌 업체로 매출처가 다변화돼 있다는 것이 한 가지 투자 포인트였고 그리고 삼성이 자회사보다도 지금 기술력이 월등히 뛰어나기 때문에 삼성향 매출도 나타날 수도 있겠다라고 긍정적으로 전망을 해주셨습니다. 무엇보다 영업이익률도 계속해서 괜찮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라는 점도 포인트로 짚어주셨는데요. 반면에 정말 말씀해 주신 것처럼 주가는 지금 거의 바닥 수준이거든요. 어떤 전략이 필요할까요? 네. 세상은 점점 스마트한 세상이 되고 있습니다. 뭐 스마트폰, 스마트 TV, 스마트카, 뭐 기존 제품의 앞에 스마트가 붙는 것들이 거의 유행처럼 번지고 있죠. 네. 기존 제품의 스마트를 붙게 하는데 가장 큰 역할을 하는 것, 이것이 바로 시스템 반도체 혹은 비메모리 반도체입니다. 이는 단편적인 예로 언급한 바와 같이
마찬가지 삼성그룹이 앞으로 이 시스템 반도체에 공격적인 투자를 한다라는 점, 국내 대기업, 국내 최고의 대기업이죠. 대기업이 이 부분, 이 사업에 크게 투자를 하고 있다는 점을 좀 반증될 수 있는 부분이고요. 테크윙은 메모리 반도체 테스터 핸들러라는 안전적인 캐시카우를 갖고 있습니다. 이 캐시카우를 바탕으로 올해 신성장 동력, 비메모리 반도체 핸들러도 매출에 인식이 될 것 같고요. 또 한 가지 큰 부분은 바로 이 가격 메리트 단적으로 보여줄 수 있습니다. 타 기업들, 이 비슷한 기업들을 찾아볼 때 PR이 약 10배에서 15배 수준에 머무르고 있는데 테크윙은 아직도 현재 예상 실적으로 봤을 때 7배에서 8배 수준으로 가격이 크게 하락한 상황입니다. 따라서 일단 좋은 모멘텀과 펀더멘탈을 갖추고 있고 또 가격 메리트까지 3박자를 갖췄기 때문에요. 올 한 해 관심 있게 보셔야 될 것 같고요. 네. 단기 목표가는 40% 정도 상승한 7,000원 볼 수 있겠고 장기 목표가는 비메모리 분야의 성장을 눈으로 확인하시면서 정고점 10,000원 정도까지도 충분히 갈 수 있는 그런 기업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테크윙에 대해서 오늘 알아봤고요. 단기적으로는 물론이고 장기적으로도 눈여겨볼 수 있는 종목이다라고 설명을 해주셨습니다. 이렇게 스누라 리서치의 박인혁 팀장과 함께 오늘 주요 종목에 대해서 자세하게 분석해봤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